정시 파이터가 아닌 이상 수시로 좋은 대학을 가고 싶은 학생들은 이 영상을 꼭 봐야 돼. 고등학생이라면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게 세특에 넣는 보고서 작성이겠지. 뭐 사실 꼭 세특만 아니어도 뭐 창의적 체험 활동도 다 보고서를 내야지만 그걸 보고 선생님께서 써주시는 거니까. 이제는 사실 자기소개서도 없어지고 수상 경력도 사라지고 보고서를 작성해서 세특에 넣은 그 멘트만 가지고 대학에서 뽑겠다라는 거야 사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중요성이 더 높아졌기 때문에 이 보고서를 잘 쓰는 법을 당연히 알아야겠지. 그런데 막상 내가 평생 한 번도 안 써본 보고서를 써야 한다면 정말 힘들겠지? 나도 알아. 원래 힘들어. 굉장히 막막할 거야. 하지만 10년 동안 보고서만 정말 거의 매일 만들어 본 그런 입장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보고서 제대로 만드는 방법을 알려줄게. 이 영상만 보면 너희들 시간 200% 아낄 수 있어. 보고서 작성하는 방법을 알기 전에 일단 보고서를 만들 때 활용할 참고 문헌을 어떻게 구하는지 알아보자. 자, 전쟁에 나가기 전에 무기가 필요하듯이 보고서는 너희들 머릿속에 있는 지식만으로 만드는 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일단 무기를 구할 수 있는 사이트부터 알려줄 거야. 자, 첫 번째, 각종 논문을 다운받을 수 있는 DBPR라는 사이트가 있을 거고, 요즘 논문이라는 근데 키워드는 생기부기 금지기 때문에 이런 논문을 참고할지라도 참고 문헌이라고 표시해서 보고서에는 기입을 해주면 돼. 자, 두 번째, 이건 어디에서도 말해준 적 없을 거야. 바로 레포트 파일을 다운 가능한 각종 사이트. 내가 주장하고 싶었던 의견들은 누구나도 한 번쯤 생각을 해봤기 때문에 누군가 비슷한 주제로 만든 자료가 있다면 그걸 일부 활용하는 거야. 뭐 당연히 전부 그대로 복붙해서 제출하면 안 되겠지만 일부를 참고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참고 문헌이랑 사실 다를 게 없는 거지. 네이버에 그냥 레포트라고 검색하면 레포트를 돈 주고 다운받을 수 있는 각종 사이트가 나와. 이런 레포트는 사이트에서 뭐 100원부터 뭐 비싸면 3,000원까지 투자하면 구매할 수 있고, 이걸 활용해서 만들면 사실 10시간 걸릴 일도 30분 만에 사실 만들 수도 있어. 이 보고서만 한 3개 정도 다운 받아가지고 짜집기 해가지고 사실 솔직히 만들면 30분이면 한 하루 종일 만들어야 될 퀄리티의 보고서를 만들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보고서를 진짜 내 힘으로만 만든다, 그러면 시간이 낭비되는 거잖아. 그 시간을 내신 관리에 집중을 해야 돼. 왜냐하면 보고서만 잘 쓴다고 붙는 거 아니거든. 입시는 결국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보고서는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빨리 만드는 방법도 알아야 한다는 거 잊지 말자. 당연히 10시간, 20시간씩 투자하면 보고서의 완성도는 높아지겠지. 근데 보고서 하나만 만들 거야? 그리고 보고서만 만들 거야? 내신 공부 안 해? 결국 상위권으로 갈수록 누가 더 효율적으로 고교 시절 3년을 보냈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완성도 높은 보고서도 중요하지만 빠르게 만드는 방법도 참고해보자. 자, 세 번째는 K무크, 뭐 KOCW, 뭐 KMOC, KOCW야. 이런 대학 강의를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개형 강좌 사이트를 잘 활용해 보자라는 거지. 뭐 네이버에 그냥 KMOC라고 검색하면 바로 나와. KOCW도 있고.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면 너희들 전공을 검색하면 그 전공 과목과 관련된 여러 가지 대학 강의를 무료로 다 들을 수 있어. 회원가입만 한다면. 그래서 보고서 만들 때 내 전공과 관련된 대학교 선행학습 내용을 넣는다면 전공 적합성, 진로 역량처럼 대학교에서 평가하는 그런 평가 요소를 충족시켜가지고 점수 쭉쭉 올릴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대치동 웬만한 컨설팅 통해서 만든 보고서보다 그냥 너희가 혼자 이 사이트 통해서 대학 강의를 선행학습하고 그걸 바탕으로 배운 점으로 보고서를 만드는 게 사실 대학교에서 원하는 진로 역량 점수를 더 높게 받을 수 있을 거야. 자,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한 친구들, 이제 내가 알려줄게. 자, 맨 처음에 해야 할 일은 서론, 본론, 결론에 대한 내용을 어떤 걸 구성할지부터 정하는 거야. 진짜 다 떠먹여준다. 다 이야기해줄게. 잘 듣고 한번 실천해보자. 어떤 보고서를 쓰든 다 상관없이 서론에는 해당 보고서를 쓰게 된 배경과 동기에 대해 설명해줘야 돼. 근데 그 배경과 동기에는 너의 진로와 연계시키는 걸 추천할게. 예를 들면 보고서를 제출할지라도 그 보고서를 만든 이유를 서론에 언급해주라는 뜻이야. 서론은 내가 왜 이 보고서를 만든 건지 동기를 작성해야 하는데 그 동기를 작성할 때 진로와 연계해서 언급해준다는 게 좋다라는 거지. 왜냐하면 대학에서 전공 적합성, 진로 역량을 생기부에서 평가하니까. 또 뭐 평가할까? 뭐 인성 같은 거 많이 들어봤지? 공동체 의식. 이렇게 공동체 의식이나 인성 같은 것도 평가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보고서 안에서 내 인성을 보여줘야 되는 거야. 특히 이제 예비 고2 같은 경우에 이제 고2들은 봉사활동을 대학교에서 미반영으로 거의 평가하지 않기 때문에 인성과 관련된 평가받을 수 있는 이유를 생기부 내에서 보여줘야 돼. 이제 봉사로는 안 보니까 인성을. 그러니까 이런 보고서 같은 거 만들 때도 인성 소재를 연계해주라는
쓰라는 거야. 자, 예를 들면 너의 꿈이 사회적 기업 CEO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고 보고서 서론에 들어갈 만한 주제를 알려줄게. 자, 사회적 기업 CEO로 일단 가정한 거야. 일단은 서론 부분에 노인복지소 봉사활동을 통해 어르신들의 휠체어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걸 느꼈다. 내 핸드폰은 매년 신제품이 나오는데 왜 이 과학기술은 발달돼봤자 돈이 되는 분야에만 적용이 되는 걸까?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소외계층을 위한, 즉 장애인분 같은 소외계층을 위한 제품 개발 현황을 분석해봤다. 이런 내용이 바로 서론에 나와야 된다는 거지. 바로 이런 내용을 서론에 기입했을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점수는 뭐가 있을까? 자, 첫 번째, 노인복지소 봉사활동을 했다라는 거를 은근슬쩍 어필해줄 수 있어. 요즘은 봉사활동 갔다 와도 어차피 대학에서 몰라. 하지만 생기부 보고서에 봉사활동을 했던 걸 넣어준다면 어필이 된다는 거지. 그러면 인성 점수도 받을 것이고. 자, 두 번째, 과학기술에 대한 분석 내용이 나온다면 너가 아무리 경영학과를 가더라도 문과 계열이라고 보더라도 이공계열 영역에 대한 탐구가 되는 거야. 이 과학기술이라는 키워드 하나만으로. 그래서 융합적 탐구를 진행했다라고도 봐줄 수 있고, 특히 이 융합적 사고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대학들이 일부 있어. 예를 들면 중앙대학교 다빈치 인재전형, 이런 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리 문과 계열이라도 이제 이공계열과 연계해가지고 사고를 해서 융합적 인재를 뽑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런 과학기술이라는 키워드를 하나 넣어준다면 뭐 나중에 면접 때 어필할 수가 있겠지. 본인이 융합적 사고를 한다라는 걸. 또 문제의식을 제시한 거니까 비판적 사고 능력 점수도 받을 수 있어. 뭔가 현재 사회 현상에 대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한 거잖아. 왜 과학기술은 개발이 계속 되는데 핸드폰처럼, 뭐 솔직히 핸드폰 지금도 좋잖아. 근데 내년 되면 또 분명히 새로운 신제품이 나온단 말이야. 근데 정작 필요한 휠체어 같은 거 봐봐.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휠체어가 그렇게 많이 바뀌었을까? 안 바뀐다라는 거야. 정말로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어떻게 보면 요즘은 핸드폰이 아니라 휠체어의 개발이 더 필요할 수도 있어. 하지만 돈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개발되지 않은 현황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거지. 즉 이렇게 비판적 사고 능력까지도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거야. 그래서 방금 말한 이 세 줄짜리 서론만으로 나는 대학에서 평가하는 4가지 평가 요소를 충족할 건덕지를 만드는 거지. 이런 식으로 보고서 서론을 쓰라는 거야. 자, 두 번째, 본론이야. 본론은 너가 탐구하는 그 주제에 대한 내용이겠지, 당연히. 그래서 이 본론 부분이 아무래도 내용이 가장 길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투자할 텐데, 참고로 선생님들은 보고서를 받으면 서론에서 한 줄, 본론에서 한 줄, 결론에서 한 줄 정도 써주시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본론에 굳이 많은 시간을 쏟을 필요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본론만 한 하루 종일 쓰는 친구들도 있는데 가성비가 안 나오는 거야. 그 쓴 거를 어차피 대학에서는 인정을 안 해줘. 선생님들이 그냥 그 보고서 보고 한 줄 써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괜히 본론에 힘 빼지 말라는 거고, 순수하게 너가 주제로 잡은 그 내용에 대해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내용이 뭐 케바케겠지. 하지만 단순 인터넷 서칭을 통한 정보만 넣는 게 아니라 너의 실습 과정을 이 본론에서 보여주라는 거야. 뭐 예를 들면 이공계열이라고 가정하면 직접 실험을 하면서 내가 정한 주제를 분석한 내용을 넣는다거나, 뭐 문과 계열이면 반 학우들한테 설문조사를 통해서 내 친구들도 정말 이렇게 생각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설문조사 내용을 본론에 넣어주라는 거지. 그리고 단순 참고 문헌이나 인터넷 참고해서 작성하는 본론보다 방금 말했던 것처럼 나의 실습 과정을 넣어준다면 자기주도성이라는 평가 요소도 받을 수 있을 거야.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마지막 결론이야. 결론은 나의 진로를 이룬 후에 실천 방안을 추가해줘야 되는데, 단순 계획이 아니라 가능하면 인성평가랑 좀 연계해서 앞으로의 공공선 관련된 공익적 포부를 기입해주는 걸 추천할게. 왜냐면 아까 인성평가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인성을 점수 받을 때 제일 편한 게 사실 결론이야. 서론 부분은 인성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 아까처럼 뭐 봉사활동을 통해서 뭔가 인사이트를 얻은 경험이 아닌 이상 뭔가 인성으로 출발하는 문제 제기는 많지 않다라는 거야. 하지만 결론은 어떤 진로든 상관없이 다 인성이랑 엮을 수 있어. 뭐 너가 변호사라고 해보자. 변호사로서 소외계층들을 위해 국선 변호사가 되고 싶다. 착한 포부 쓸 수 있다라는 거야. 꼭 변호사가 아니어도 너가 생명공학 연구원이라고 해보자. 나는 생명공학 연구원으로서 사람들의 난치병을 치료해주는 생명과학을 반영한 바이오 치료제를 개발하고 싶다. 이렇게 공익적 포부를 항상 내 진로랑 엮을 수가 있기 때문에 결론에다가 인성 점수를 받을 수 있는 포인트를 꼭 넣어주자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소외계층을 위한 제품 개발을 주제로 작성했었지. 이거에 대한 결론은 사회적 기업 CEO로서 훗날 어떤 제품을 개발하고 싶은지 바로 착한 포부랑 연계해야 되니까 소외계층을 위한, 장애인을 위한 제품 개발을 하고 싶다. 휠체어나 보청기 같은 그렇게 뭐 수요가 없는 제품일지라도 정말 필요한 제품이면 내가 이윤의 창출에 도움이 안 돼도 개발하겠다. 이런 포부를 밝혀주라는 거야. 그렇게 결론을 쓰라는 거였어.
자, 어때? 이제 혼자서도 내가 쓰고자 하는 보고서를 손쉽게 쓸 수 있겠지? 오늘은 이렇게 보고서를 작성하기 전 자료를 어디서 다운받는지부터, 또 두 번째 서론, 본론, 결론 어떤 내용으로 구성해야 되고, 또 그 서론, 본론, 결론을 통해서 대학에서 평가하는 평가 요소들을 어떻게 타겟을 해야 되고 겨냥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알려줬어. 그래서 앞으로 이 영상을 본 우리 입시 친구들은 보고서 작성할 때 헤매지 말고 스피드하게 효율적으로 대학에서 평가하는 평가 요소만 딱딱 점수 받을 수 있게 잘 준비했으면 좋겠어.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보고서 쓴다고 내신 버릴 거야? 정시 버릴 거야? 아니지. 그러니까 시간 낭비하면 절대 안 돼. 자, 보고서 주제 잡는 방법 자체가 어려우면 댓글로 남겨줘. 다음에는 어떤 주제가 고득점을 할 수 있는 주제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줄게. 진짜 간다. 안녕.